자, 1-2번 보겠습니다. 제시문 나와 제시문 나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의 관점에서 실험을 평가를 해줘야 되겠고, 다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주고, 이렇게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제시문 라를 한번 보게 될 텐데, 라를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서 최후 통첩 게임을 설명을 하고 있고, 제안자와 응답자가 있는데, 제안자가 돈을 나누면 응답자가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실험에서는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제안자와 응답자를 정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상식 문제를 누가 더 많이 맞췄냐, 여기에 따라서 제안자와 응답자를 나눕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자가 유리한데, 제안자는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살펴보면 제안자를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6대4의 정도로 비율로 이제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분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안자는 더 큰 몫을 가지기를 주저하고, 응답자는 당연히 절반에 가까운 돈을 받을 거라 기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 던지기가 순전히 우연에 의한 결과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대4, 사실은 5대5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반반이 돼야 될 텐데, 그러나 이제 6대4 정도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두 번째 실험에서는 상식 문제에 답하게 했어요. 근데 이 상식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이 문제의 기출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식 문제에 답해서 누가 더 많이 맞추냐, 이 부분이 과연 우연이냐 혹은 재능이냐, 이 판단에 따라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에는 8대2의 비율로 분배가 됐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제시문 나에서는 어때요?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우연적인 요소로 간주해 버리죠. 그래서 개인의 재능이나 혹은 뭐 기여, 혹은 업적, 성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이 보상을 받는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왜 네가 다 받아?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전 던지기가 우연이기 때문에 6대4, 이 정도면 5대5 정도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은 5대5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6대4는 5대5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에서는 8대2의 비율이 됐는데, 이것은 상식 문제에 답한 거, 이것은 무슨 성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성적이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연으로 우리가 인정을 간주를 해줘야 되겠죠.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는, 그죠? 이 상식 문제에 답하는 것이 분배 문제를 결정짓는, 그죠? 것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상식 문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개인의 재능이나, 그죠? 이런 어떤 능력 이런 걸로 간주하기에도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연적으로 맞출 수 있는, 누군가 우연히 자기가 아는 문제 나와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이다, 재능이 아니다, 성과가 아니다, 성적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준 다음에 8대2 비율로 우리가 분배가 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시문 다의 관점을 우선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나는 이미 끝났어요, 그죠? 다의 관점으로 평가를 해주기 위해서 제시문 다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제시문 다를 보면 3개의 문단으로 나오는데, 자, 공정이란 재능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통해 실현된다, 이거 하나만한 얘기고, 이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라는 기본 전제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재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쨌든 노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과가 물론 이제 우연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고 그 기여도를 중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온 결과는 불평등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죠? 불평등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뭐 세금 같은 걸로, 그죠? 분배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부당한 간섭이자, 그죠? 그 다음에 정의를 침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인센티브 제도를 긍정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어떤 이런 어떤 공정한 어떤 제도가 없다면 학업 성취를 욕구를 저하시킬 수도 있고,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회 발전까지 이제 악영향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확장시켜서 논의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라면 당연히 이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이 첫 번째 실험에서는 우연이니까 그죠? 우연이니까 전혀 관련성 없는 거니까 뭐 6대4나 5대5 뭐 우리가 이제 언급할 내용이 없지만 두 번째 실험에서 상식 문제에 답하는 거 이거 뭐 약간의 우연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성적이나 재능, 개인의 기여한 노력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재심은 다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식 문제에 답하는 것, 이것은 우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개인이 노력한, 기여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8대2의 비율로 제한해서 분배가 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실험 결과를 재심은 나왔다. 그죠? 자신만의 입장으로 평가를 내리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예시 답안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재심은 나의 기준이고 여기서는 다의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관점에서 두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5대5의 비율로 돈을 분배했어야 된다는 거죠. 둘 다 5대5가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전 던지기는 애초에 우연이고, 그죠? 우연이기 때문에, 이거, 5대5 아닌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요. 상식 시험도 우연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상식 시험도 우연이다. 여기서 우연에 대한 것에 좀 더 부연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 없어요. 그냥, 단지 그냥 상식은 실험 참가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줘도 되는데, 그죠? 돈의 분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응답자와 그 다음에 이제 제한자, 그죠? 나누는 기준과는 전혀 하등, 그죠? 관련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났고 다 우연이고, 그죠? 상식 문제는 재능과 관련이 없이 정해졌다. 그죠? 이렇게 보충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제한자와 그리고 이제 응답자로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재심문안은 사람들이 자격과 혜택의 관계를 쉽게 오해한다는 것이 실험에서 증명되었다고 설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명심하여 정당한 배분에 힘쓰도록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죠? 그 정도 얘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이렇게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문장을,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것을 제시문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능력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학생이 이렇게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쓰려고 노력하시긴 하시되, 만약에 이 부분을 못 썼다고 해서 당락에 크게 영향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100점마다 합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를 쓴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재심문 다의 관점에서 두 실험의 결과는 재능과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 준다. 여기서 이제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죠? 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자, 운을 따라서 자격이 정해질 때보다 이것보다 이 능력시험, 상식시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질 때 쉽게 동의했다는 것은, 그죠? 이것을 재능, 기여, 그죠? 성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심은 나와 달리 다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 결과를 우리가 긍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의 자격을 결정할 때는 상대적으로 균등한 분배를 선호했고, 능력이 자격을 결정할 때는 불균등한 분배를 수용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심은 나와 재심은 다를 쓴 것만 봐도, 그죠? 나를 쓸 때는 뒷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지만 다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그런 내용을 썼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이 문장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로 실험 결과를 평가를 해주기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2-1번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일에 대한 내재적 동기에 관한 사람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세 집단은 이렇게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
내재적 동기가, 그죠? 요런 세 집단이고, 자, 아래 왼쪽 그림은 집단별로 금전적 보상과 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세선이고, 자, 오른쪽 그림은 금전적 보상과 보상 후에 내재적 관계를, 그죠? 동기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세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하긴 해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제시문 가의 주장을 평가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의 주장 우리가 알고 있죠. 가는 이제 도덕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으로 나눠서, 경제적인 것만 원래는 이제 도덕적인 부분만 있었던 것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기준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서 이 도덕적인 부분이 간과되게 된다. 그죠? 대체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동기가, 그죠?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내재적 동기가 없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재적 동기가 각각 다른 집단들이 있어요. 이 집단이 있는데, 금전적 보상,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보상이, 그죠? 금전적 보상이 이제 X축이고, 성과가 이제 Y축인데, 이걸 읽을 때, 이제 금전적 보상이 많아지면, 그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때, 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때, 금전적 보상이 많아질 때, 그죠? 그 성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수렴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재적 동기가 높았던 집단에서는 성과가, 금전적 보상이 많아질수록 성과가 낮아지고, 그죠? 낮아지고, 그리고 별반 뭐 그냥 중간 집단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성과가 특별히 높아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재적 동기가 별로 없었던 이런 어떤 집단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높여주니까 성과가 높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제시문 가의 입장은 일견 맞는 집단은 이 집단이 되겠죠. 그죠? 내재적 동기가 높았던 집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죠? 성과가 낮아지는 이런 결과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평가를 내린다 그러면은 이 내재적 동기에 따라서, 그죠? 동기가 다 다를 수 있으면은, 그죠? 다 다를 수 있으면 집단마다 혹은 개인마다 내재적 동기가 다르고, 그 내재적 동기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 높은 집단에서만 적용되는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또 어떤 다각적인 측면, 다양한 측면에서 기출 의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걸 전체로 봤을 때도 한 대 다 모여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금전적 보상을 높여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높이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평가를 내리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전제가 있죠. 예시답안에서 보듯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이 집단과 이 집단과 이 집단의 비중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전제를 한다 그러면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억지 주장이 아닐까요? 전제가 좀 억지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금전적 보상을 많이 해줬을 때 내재적 동기가 떨어지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에만 해당된다. 요 정도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돼서 전체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라고만 얘기를 해줘도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안에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지만은 조금 그렇게까지 주장하기는 조금 너무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는 이제 이 내재적 동기가 개인마다 혹은 집단마다 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죠? 그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내재적 동기가 금전적 보상이 높을수록 성과가 높아질지 안 높아질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 이 정도만 얘기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 보상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보상을 받고 나서 내재적 동기는 다 떨어져 버리죠. 결국에는 이제 보상 전에 내재적 동기 이 집단들이 전부 다 여기에 이제 낮은 집단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보상을 해주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실험 결과, 이 자료에 의하면은 제시문 가의 내용이 우리가 긍정될 수 있다. 그죠? 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 한번 보면은 2-1번에
자, 왼쪽 그림에 따르면은 내재적 동기가 높았던 집단은 금전적 보상이 높았던 집단은 보상이 높을수록 성과가 감소한다. 그에 비해 내재적 동기가 중간 수준이었던 집단은 일정한 성과를 산출하고, 그리고 낮았던 그쵸 집단은 성과가 증가한다. 이건 그냥 이제 그림을 묘사한 거죠, 그죠? 그냥 묘사한 거고, 이건 이제 분석한 내용은, 이걸 분석하면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성과를 떨어뜨린다는 제시문 가의 주장은 내재적 동기가 높았던 집단에서만, 여기에서만 유효하고 적용될 수 없다. 즉 제시문 가는 내재적 동기의 개인차를 간과한 거다.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요 부분이, 그죠? 요 부분이 중요하고, 자, 이 뒷부분은 의문이에요. 이 부분은 세 집단의 규모가 같다고 가정하면 전체 평균이 항상 일정하여 비용 대비 성과가 감소한 셈이므로 여전히 제시문 가의 주장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이런 관점이 유효한가? 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으니까 너무 이 부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괄호 치시고, 그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개인차가 간과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그죠? 이제 성과가 높아질지 낮아질지에 대해서 확정할 수 없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한번 해석을 하는데, 세 집단 모두 금전적 보상이 많을수록 내재적 동기를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보상적 동기가 높을수록 더 뚜렷했다. 뭐 이 정도네요. 특히 금전적 보상이 클 때는 내재적 동기 이전에 비해 더 낮은 수준으로 수렴됐다. 이건 그냥 그림을 그냥 묘사한 거죠. 이제 평가는 뒤에 나옵니다. 따라서 두 그림을 종합하면 금전적 보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동기가 감소하고 보상을 많이 지급해도 평균을 밑돋게 될 거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은 주장과 일치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주장은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는 제시문 가의 주장은 맞죠? 네, 가의 주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동기는 다 잃어버리고, 그죠? 창의성 이런 것들, 그죠?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동의할 수 있는데, 성과가, 그죠? 성과가 이제, 개인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비판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번까지 문제가 모두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추천해 볼 만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세대가 나오는 문제에 아주 전형적인, 그죠? 형태를 우리가 이제 결론 내릴 수가 있는데, 보통의 이제 다른 기출문제들, 다른 대학의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되는 제시문을 하나를 주면 여기 안에 A와 B가 있어요. 이런 식의 내용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만약에 가 제시문이야 그러면은 나와 다의 제시문에서 A에 해당하는 내용,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평가를 각각 내려주는 이런 식의 문제가 대부분이라면 거의 뭐 99%라면은 연세대 문제 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여기 기준 또 여러 개가 있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실제 어떤 사례나 실험 이런 결과로 두고 이 기준에서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 기준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익혀보는데 적당한 논리적인 문제는 적당하고, 그죠? 흠결이 없고 적절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 난이도가 너무 높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적절한 문제로서 2022학년도 문제, 이 문제는 뭐 추천할 만하다. 특히나 연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만 풀다가 유연하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관점, 그죠? 우리가 한번 환기시키는 관점에서 추천할 만한 문제다라고 우리가 제가 한번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2학년도 문제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